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4만 8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4만 6천여 명 감소했고 지난주 목요일보다는 7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 또한 38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하루 사망자는 나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의료체계 일상화 방안은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동안 이어져 온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미국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보름 더 연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방심할 때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과거 큰 기후변화가 고대 인류 주거지대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고대 인류의 종분화에도 영향을 준 것을 확인했는데 논문은 학술권이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4만 8,443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7만 명 넘게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발생은 14만 8,408명으로 수도권 47.6%, 비수도권이 52.4%입니다. 완만한 감소세에도 고령층 감염 비중은 높아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318명 늘어서 누적 2만 35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 줄어 현재 962명입니다. 1000명 아래 위중증 규모는 지난달 7일 955명 이후 38일 만입니다. 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95만 3,318명으로 전날보다 3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고는 8만 4,539명입니다.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6%포인트 낮아진 51%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9.1%,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55.4%입니다. 정부가 전 국가 지역에 대한 특별 여행주의보를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여 만에 해제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의 방역 정책 기조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오늘부터 각 국가별 기존 여행경보 발령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 여행주의보가 유지되며 기존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 발령 국가와 지역은 현 단계가 유지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를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나 행사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발표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 대응 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미국은 오미크론 변이 BA2의 증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또 한 번 연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이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또 연장했습니다. 당초 오는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까지 보름 더 늘렸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중교통뿐 아니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복원되는 추세입니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등 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있습니다. We hope that by having folks masked up whenever they're in public indoor spaces, we can get ahead of the wave and keep it from reaching a peak like we saw in January with the Omicron variant.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감염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조치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앞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며 올가을 지난 2년 동안과 비슷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미국이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에 시달리면서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를 346만 5천 명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020년 사망자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AP는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서 전염병 대유행 첫 해인 2020년보다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20년 35만 1,000명에서 41만 5천 명으로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시찰지인 하이난성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여전히 엄중하다며 특히 방역 작업을 느슨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 조치로 감염자 0 상태를 만든다는 현재 방역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네,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진이 기후변화가 고대 인류의 주거지 이동은 물론 종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취재의 양회영 기자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국을 포함한 국제 공동연구진이 찾아냈습니다. 큰 기후변화가 고대 인류의 주거지 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200만에서 100만 년 전 초기 인류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을 선호해 아프리카에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4만 년 주기였던 빙하기와 간빙기가 8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주기로 늘어나는 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고대 인류의 주거지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활동 범위를 넓혀 유럽과 유라시아까지 도달한 겁니다. 연구진은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고대 인류의 진화를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에 적응한 유럽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네안데르탈인으로
아프리카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호모 사피언스로 진화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The habitat suitability fluctuated on timescales of 20 to 100,000 years, which in fact corresponds to the astronomical forcings that we discussed earlier on, namely the precessional cycle Earth's axis wobble and the change in the ellipse of our Earth's orbit around the Sun. 특히 이번 연구는 IBS의 슈퍼컴퓨터 알레프로 200만 년의 지구 환경 역사를 다루는 최초이자 최고로 긴 기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연구용 목적으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알레프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200만 년의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고 세계 최초로 최첨단 기후 모델을 사용한 연속적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연구팀은 과거 100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준의 기후변화가 앞으로 100년 안에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 있어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주거지에도 그만큼 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4월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기후온난화로 한반도가 점점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들의 특산지 지도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최근호 씨. 5년 만에 훌쩍 자란 나무들 덕에 소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비록 온실 아니긴 해도 제주도가 아닌 곳에서 주황빛 열매가 연글 수 있게 된 겁니다. 저희가 5년째인데 한 1년 정도만 난방을 하고요. 하우스 지금 난방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워낙 따뜻해가지고 지금 나무들이 자라고 이제 좀 수확량도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1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섭씨 1.6도 올랐습니다.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데 오는 2091년에서 2100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적게는 2.6도에서 많게는 7도까지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 농촌진흥청은 농산물마다 최적화된 재배 지역이 앞으로 더 확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구진은 기후변화 속도가 완화하고 친환경 기술 발전 정도를 중간 단계로 가정할 때 사과는 60년 뒤 대부분 강원 지역에서만 수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추세라면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은 60년 뒤 광주와 대구는 물론 강원 일부 지역에서도 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사과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작물들을 잘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거스를 수 없는 기후 변화의 흐름 속에 지금의 익숙한 풍경을 지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회나 고기에 곁들여 먹는 고추냉이는 와사비로 더 잘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고추냉이가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첨단 농업 기술을 만나서 생산량을 더욱 높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푸릇푸릇한 푸성기가 잎을 활짝 틔웠습니다. 호박잎 같기도 산지에 자라는 곰칫잎을 담기도 했지만 흔히 와사비라고 부르는 고추냉이입니다. 기온과 수질 등 생육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추냉이. 철원 민통선 내 현무암 지대에서 샘솟는 용천수.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진 한 농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고추냉이는 유독 뿌리 줄기가 굵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이 비결은 바로 이 특별한 조명에 있습니다. 보랏빛이 감돌며 전혀 눈부시지 않은 조명. 이름도 생소한 퀀텀닷 조명.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고추냉이가 요구하는 최적의 빛을 찾았습니다. 뿌리줄기 수확까지 평균 20개월 걸리는데 조명을 사용해 15개월로 단축했고 굵기도 2배나 커졌습니다. 병해충으로 고사하는 고추냉이도 감소했습니다. 고사주가 3% 미만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사도 덜 되고 그다음에 근경은 크고 맛도 좋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생산한 고추냉이는 100g에 3만 원. 한우보다 비싼 고부가 가치 작물입니다. 조명을 비추는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2-3시간. 전기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고추냉이가 요구하는 빛을 찾은 것처럼 다른 작물이 원하는 조명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 그리고 딸기 쪽으로도 또 응용을 해서 지역의 농가분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부의 끈질긴 노력, 여기에 특별한 조명을 개발한 첨단 농업 기술이 더해지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고추냉이 국산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제의 과학적 원리를 동물 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은 현재 임상시험 2B 단계가 진행 중인 PTSD 치료제 NYX783을 공포 상황이 발생한 지 24시간이 지난 PTSD 주의 모델에 주입한 결과 공포기억 재발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 중인 PTSD 치료제가 전전두엽 내 흥분성 신경세포에 NMDA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공포기억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보영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PTSD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개발 중인 PTSD 치료제 분자적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뇌과학 분야 학술지인 분자 정신의학지에 실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등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지난해 8월과 11월, 지난 1월까지 3차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 총공세를 위해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병력 증강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요충지 마리우폴은 함락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이 러시아군 행렬을 또 포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인근에서 탱크와 병력 수송용 장갑차 등의 행렬이 포착된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영토 안에서도 병력 집결이 목격됐습니다. 러시아는 동부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부에서도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 위쪽에서도 러시아군 차량과 장비가 대거 포착됐습니다. We expect a further Russian push in the eastern and southern Ukraine to try to take the entire Donbas and to create a land bridge to occupied Crimea.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И пока этого не будет, операция будет продолжаться военная до ее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и решения тех задач,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авлены в начале этой операции.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동남부 지역에 대한 대공세가 임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군도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로 이어지는 다리를 끊고 도로 주변에 장비를 배치하며 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도시 대부분 지역을 내주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 1000명 이상이 항복해 포로가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아조우스탈 제철소 등을 거점으로 마지막 저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시설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도 지금까지 자제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지휘센터에 대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시설에 대해 파괴 공작을 펴거나 타격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되면 러시아군도 키이우 내 지휘센터 등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동부 돈바스에서 일전을 앞둔 우크라이나에 기존 군사 지원에 더해서 1조 원 규모의 새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훼손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여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them are designed to help Ukraine, as we talked about, help Ukraine in the fight that they are in right now, and the fight that they will be in coming days and weeks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이번 추가 지원은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 이전을 승인할 수 있게 한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번에 새로 지원 필요한 무기 체계에는 곡사포 18기와 포탄 4만 발,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300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5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곡사포는 우크라이나 특별 요청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원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32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각 12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ell, he called it a genocide yesterday, not once but twice actually, because as he said yesterday, it'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each day that it is Putin's aim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that we're seeing greater brutality increase day by day.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총구하라는 재무부 수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fied coalition of sanctioning countries will not be indifferent to actions that undermine the sanctions we've put in place. 일런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따돌림을 면치 못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나토의 확장 저지 효과까지 노렸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상이 크게 틀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유럽의 동서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접한 핀란드 국경지대는 최근 활기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목재 교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배경엔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러시아와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독립한 이후 2차 대전 기간 전쟁을 벌이다 국경 일부를 빼앗겼고 냉전 시대에 들어서야 중립 조건으로 불가침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라는 불씨를 불길로 바꿔놨습니다. And we will have the discussions within the Finnish Parliament upcoming weeks. But I think our process will be quite fast. It will happen in weeks, as I mentioned.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도 없고 지난 2세기 동안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도 군사적 비동맹주의 대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정만 많지 보호는 못 받는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I think you really must analyze the new situation, do it very seriously,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the pros and cons of all potential ways forward, and I think you have to be very serious in this work. This is exactly where we are right now. 물론 러시아는 균형 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두 나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보면 나토 동반 가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 국가를 덜 보게 될 것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코로나19 풍파가 일면서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연구, 백신 개발 등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죠.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김장성 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